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자, 지난번 재미로 보는 MBTI를 보셨는데 오늘은 자기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MBTI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나를 좀 알고 싶고 상대방을 알고 싶어서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MBTI 성격 유형을 토대로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8가지 성향 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부부간에는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같이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내 남편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라든지 남편 성격이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먼저 성격이 다른 부부의 대화를 역할놀이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외향성인 아내와 음. 내향성인 남편의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아유,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만 있을 거야? 어디 좀 가자.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해 죽겠다. 가긴 어딜 가. 집에 있는 게 최고지. 나 좀 쉬자. 나가서 재미있게 돌아다니는 게 쉬는 것이지. 남자가 왜 그래? 나 일주일 내내 피곤했단 말이에요. 나 좀 가만 놔둬. 잠 좀 자자. 네. 이런 상황은 외향성인 아내, 남편, 내향성인 남편의 대화입니다. 남편은 물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야 쉬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아내는 집에만 있어서 물론 답답해서 나가자고도 하겠지만 네. 이 외향성인 사람들은 나가서 좀 돌아다녀야 힘이 나는,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 사람은 나가고 싶은데 한 사람은 집에 있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부들도 이런 문제들을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싸우기도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MBTI를 개발한 학자들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들을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죠. 네. MBTI의 목적은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검사를 해보시면 자기 유형을 알 수는 있겠지만은 검사를 하고 나는 뭐다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은 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ISTJ 피곤해 음. 라든지 ENFP 철딱서니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검사로 인해서 사람들을 틀에 가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8가지 성향을 쉽게 설명하면서 나와 다른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검사보다는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8가지 성향 중에서 4가지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니 네.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8가지 성향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성향인지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8가지 그 성격을 나타내는 8가지 성향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돌아다니는 것이 좋은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가, 네. 즉 E인가 I인가, 네. 또 실용적인 것이 좋은가 S, 또는 의미 있는 것이 좋은가 N,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이 좋은가 T,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F, 네. 미리미리 일해놓는 것이 좋은가 J, 시간이 되면 일을 하는 편인가, 이렇게 해서 P,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우리는 2가지 성향을 갖고 2가지 성향이 다르네요. 내가 어느 쪽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둘 다 해당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성격 이야기에서 대전제는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일에는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습니다. 사과가 더 좋은가? 딸기가 더 좋은가? 선생님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딸기가 더 좋아요. 저는 사과가 좋아요. 이렇게 사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딸기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소나무가 더 좋은가? 단풍나무가 더 좋은가? 소나무가 좋은 사람도 있고 단풍나무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딸기가 더 좋은데 선생님은 사과를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네. 딸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과를 싫어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죠. 맛있는 사과를 왜 안 좋아하나? 네네. 그렇지만 타고나기를 사과를 싫어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MBTI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 네. 8가지 성향을 정식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에서는 쉬운 말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1번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 즉 E인가 I인가. 이 1번 항목은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에 있는가 자기 내부에 있는가입니다. 네네. 2번 감각적인가 직관적인가, 즉 S인가 N인가인데 2번은 상황의 인식, 즉 정보를 수집할 때 현실의 토대를 두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는가, 또는 육감, 영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가에 네. 따라 다르답니다. 그중 오늘은 1번 항목, 즉 외향성 E인가 내향성 I인가, 2번 항목 감각적 S인가 직관적 N인가, 이 4가지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3번, 4번 항목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 외향성 E, 내향성 I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어도 일단 말을 먼저 합니다. 네, 말을 좀- 먼저 하죠. 그래서 좀 실수도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돌아다니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모임에서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다음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 네. 심지어는 거기 같이 여행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다음번에는 어떻게 어디서 만나지 이런 네, 분도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쉬는 날에는 바깥바람을 쐬어야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습니다. 주변에. 또 낯선 사람과도 쉽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는 말로 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싸우면 말로 해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네, 아마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내향성인 사람들도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보면 자기의 생각을 쉽게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내숭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향성들이 쟤는 내숭이야 그래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는 말을 하는 게 불편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네.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얘기를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아까처럼 쉬는 날에는 집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지만 쉬는 시간이 있다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연인 이성숙은 집콕을 좋아합니다. 네. 친구가 적으면서 깊게 사귀입니다. 친구가 되는데 시간이 좀 네,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이야기는 글로 쓰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문자로 화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말로 화해하려 그러면 좀 불편합니다. 알았습니다. 네네네. 자, 내향성인 사람 누구지요? 저는 내향성입니다. 네네네. 자, 부부간에 이런 말 하는 것을 종종 듣지요. 결혼 전에 남편이 과묵해서 네. 좋아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말을 너무 안 해서 속이 터지고 답답하답니다. 네. 반면에 남편은 결혼 전에 부인이 너무 사교적이고 삭삭하고 상냥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디 나가자고 어디 여행 가자고 해서 흔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외향성과 내향성이 잘 지내려면 외향성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내향성인 사람이 말이 없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외향성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혼자 나가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내향성이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같이 나가고 싶은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남자는 외향적이고 여자는 내향적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죠. 그런데 남자아이도 내향적인 아이가 그렇죠. 있고 여자아이도 외향적인 아이가 있죠. 네네. 남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 말을 잘 안 하면 답답해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세대는 예. 좀 더 그런 게 심했죠. 네. 그래서 또 반대로 여자는 좀 조용해야 되는데 말이 많고 예.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면 좀 걱정을 하는 엄마도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아마 요즘 엄마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않으실 것입니다. 네네. 자, 우리 가족은 3명은 내향성이고 1명만 외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이면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까요? 선생님이 주로 얘기를 하시겠네요. 아니요, 저도 네. 그런데 내향성인 많은 가족들은 같이 있어도 집안이 조용해요. 네. 우리 남편은 그 전에 보면 조금 소리 크고 말을 많이 하면 네. 그럼 말을 안 해야지. 제가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외향성이셔서 어떠신가요?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 힘이 나시나요?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네네. 제가 네. 오래전 일인데 아들 대학 입학식을 끝내고 하숙집에 이제 가서 이제 아들을 놓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 심정 알죠?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여보 애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편지 하나씩 씁시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그래 각자 씁시다 하고 편지를 쓰는데 저는 편지지 잡은 그 상태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네.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 썼는데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 쓰는 동안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네. 메모를 해놨다가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빨리빨리 쓰지 뭐 이렇게 쓴 말이 그랬는데도 그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먼저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사부님은 이제 생각을 다 정리한 뒤에 예. 행동을 하시는 그런 내향성이셨던 거죠. 네네. 네네. 네. 자, 내 아이는 외향성일까요? 내향성일까요? 아이들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MBTI 검사인 MMT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검사를 해도 아직 외향인지 내향인지 결정을 유보하는 점수대가 있으니 이 아이들은 아직 확실히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아이 행동이 이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외향성이라서 그런가 내향성이라서 그런가 그런 정도로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내향성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유치원에 있었던 일도 말도 잘하고 뭐 학교에서 있던 것들을 잘하고 속마음을 잘 털어놓은 아이는 외향성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는 아이는 내향성이죠. 그런데 그거를 답답하다고 야단을 치우면 좋지 않는 것이겠죠. 네. 네, 외향성인 아이는 집에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을 또 좋아하겠죠. 네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외향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내향성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타고난 성격을 이해하는 게 아주 필요한 일이겠죠. 자, 이번에는 2번 항목인 감각형 S인가 직관형 N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물건을 사러 갈 때 여기저기 돌아보고 가격과 물건의 질을 따져보고 물건을 사면 S이죠. 딱 보니 이것이 마음에 들었어. 필이 꽂혔어요. 네. 그럴 때 사는 사람은 N입니다.
저는 S라서 이 집 저 집 다녀보고 가격 대비 실용성 등을 따져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지만 너무 비싼 옷보다 가격이 착하고 더 자주 입을 것 같은 실용적인 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옷을 고르지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S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우리 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성비와 실용성을 따져서 네네. 옷을 사는데 N인 제 남편은 옷 사러 가면 쓱 보고 한 개나 두 개가 마음에 들면 그것을 삽니다. 제가 좀 더 둘러보고 사자 그러면 옷을 안 사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죠. 똑같으네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안 가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성향의 특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각형 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감에 의존하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사실적인 사건 묘사를 하게 되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합니다. 정보를 볼 때 나무를 보러 하는 경험이 있고 가꾸고 추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직관형 N은 육감에 의존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많고 신속 비약한 일처리, 즉 신속한 판단 네, 뭐 이런 것을 네. 더 잘하고 상상을 즐기고 창의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를 하고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N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어떤 선택을 할 때 S는 현실적인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N은 그 일이 지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S 성향인 제가 오래전 일인데 남편이 생일날 사오지도 않은 꽃을 사왔어요. 어쩌다가.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꽃은 무슨 꽃 떡이나 사오지. 네, 얼마나 제가 현실적입니까? 네, 쉽게 말하면 멋이 없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둘 다 S여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가요, 우리들한테 말했대요. 멋부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셨대요. 네. 기가 막혀. 맞습니다. 맞아요.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호하지요. 거치장스러운 옷이나 머플러, 액세서리 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때는 몇 번 머플러도 두르고 액세서리도 했지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똑같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벗어던졌지요. 네. 오늘은 저희가 브로치도 달고 나름 지금 멋을 부린다고 부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S들은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따지죠. 네. 그래서 실수는 적겠지만 생각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S라서 복잡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이렇게 하면 저것이 마음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네.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N이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주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N들은 그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고 중요한 게 뭔지만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손해가 나거나 어려움이 많더라도 중요한 거, 의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딱 결정을 하니까 네. 네, 결정을 해서 교통정리를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그러면 든든한 네, 남편이시네요. 남편은 아주 대답이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답이 간단한 N의 판단은 또 현실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가 나거나 네. 어려움이 있어서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와 N은 그런 코드, 생각하는 코드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S가 많을까 N이 많을까요? S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S가 N보다 많습니다. 네, N이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N의 성격의 소유자들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둘 다 S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코드가 잘 맞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은 세상에 드물다는 N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S고 나머지 3명이 N입니다. 아, 애쓰시겠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코드가 안 맞는 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음. 사람인데 N들은 직관적이고 의미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이 다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MBTI를 몰랐다면 이 세 가족 나머지 세 가족하고 어떻게 코드를 맞추고 살았을까 싶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MBTI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저는 답답하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아마 이 3명 N들은 제가 피곤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MBTI 검사를 하면 한 50명이 참가하면 N들이 10명 내외, 10명에서 15명 정도? 예, 제가 예. 듣기로는 뭐한 65대 35라고 예, 들었지만 예, 이제 예. 그 정도 참가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수녀님들 집단을 검사를 해봤는데 수녀님들 집단에는 예. 50%가 N이었어요. 와, 네, 많구나. 그래서 이제 수도자들은 자기의 삶을 의미가 있는 쪽에 삶을 살겠다. 그래서 수도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N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네. 자, 가족 중에 낭만적이거나 철이 좀 없어 보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예술가형이거나 소설 영화를 좋아하는 유형은 N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데 현실적이어서 살림을 잘하나 좀 멋이 없어 보이고 네. 낭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S일 가능성이 높지요. 네네. 저희들 둘 다 S입니다. 네. 서로 철이 없다거나 낭만이 없다고 서로 비난하면 갈등이 생기겠지요. 밤새 토론을 해도 끝이 안 납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습니다. 네.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런 거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철이 없거나 멋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만 편안한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격이 바뀐다고 하진 않지요.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기에게 열등했던 성향이 더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일부 달라지는 면이 조금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비싸고 멋진 옷만 찾던 남편도 나이가 드니 실용적이고 싼 옷을 찾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로 이야기하지요. 네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성향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2가지를 찾아보세요. 네. 자, 첫째, 돌아다니는 것이 좋으면 E, 집에 있는 것이 좋으면 I, 현실적인 것이 좋으면 S, 의미 있는 것이 좋으면 N. 그래서 이 중에 2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들으면 자기의 유형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네. E하고 S거든요. 네, 선생님은? 저는 I하고 S입니다. 예,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다음 회차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의 갈등의 원인이 내향성, 외향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감각형, 직관형 때문이었는지도 살펴보세요. 틈만 나면 돌아다니는 아내, 맨날 짚고 가자는 남편, 살림은 잘하지만 멋이 없는 아내, 멋은 있지만 철없는 남편에 대해 이해가 되신 분은 댓글에 올려주세요. 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4가지 성향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주위 친구분들이나 부모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